암 환자에게 상추는 얼마나 좋은 식품일까요? 그 한국 사람들 상추를 특히 이제 여름에 많이 먹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상추를 대개 먹을 때 보면은 뭘 제일 먼저 생각해요? 잠을 잘 오게 한다. 자, 이런 건데 상추가 진정작용이 있죠. 그래서 그 진정작용을 보면은 그 상추를 이렇게 입을 딱 끊으면은 하얀 진액이 나오죠. 그게 그 락투카리움이라는 이 성분인데 이게 진정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추는 수면제다 이런 말을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만 상추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베타카로텐, 비타민 C나 E 이런 항산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상추도 보면은 항암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암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포 자살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상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들이 소화기, 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상추는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추는 우리가 채소 중에서 칼라를 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채소거든요. 그리고 또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상추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아주 권하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상추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을까요? 2010년도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상추 추출물을 가지고 항산화 효과, 암세포 괴사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게 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동물 실험인데요. 대장암 세포하고 그다음에 폐암 세포를 쥐에다가 주입한 결과 세포 자살 효과를 높이는데 이게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 자살 효과가 높아지더라. 이것을 보여줬고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게 이렇게 이제 상추가 앞에 컬러가 여러 가지인데 적상추가 있고 이게 청상추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적상추하고 청상추. 그런데 적상추가 훨씬 더 이렇게 세포 독성 효과가 강하게 나오더라.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상추를 먹을 때는 청상추보다는 적상추가 효과가 좋겠다. 그게 나와서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추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상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 그냥 씻어 가지고 우리 쌈 싸 먹던가 이렇게 먹는 게 주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상추를 약간의 양념을 겉절이 비스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상추 속에 들어있는 이런 베타 카로티노이드 같은 지용성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성분들은 우리가 상추에 여러 가지 지방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하고 같이 먹었을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상추 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추를 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되게 상추 쌈은 고기를 가지고 쌈을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지방이 상추에 있는 성분들 흡수를 더 높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상추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위생 문제가 있어요. 날것으로 주로 많이 먹는 그런 성분이 되기 때문에 위생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못하면 어떤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주의를 해야 되겠고 상추는 어쩌다 항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적상추가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환자분들은 적상추를 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 상추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감염 문제죠. 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잘 씻고 씻어야 되고 또 이게 노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중금속 같은 거,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씻어서 그리고 또 특히 상추가 중금속 잔류 가능성이 다른 채식에 비해서 높대요. 어쩌면은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나 뭐 이런 토양에서 오는 또 우리가 물 같은 데서 올 수 있는 중금속 이런 부분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식품이 상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어때요? 이것을 상추를 할 때 씻을 때 참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상추는 또 뭐 비비고 할 수도 없잖아요. 비비면은 이게 전부 다 상해버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초라든지 조금 더 한 번 더 청결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먹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잉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우리가 복부 팽만이라든지 속이 더부러 간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상추를 우리가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사다가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사다가 냉장고 안에다 넣어놨다가 이제 끄집어내서 하게 되면 너무 차게 되면 여러 가지 설사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장출업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상태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냉장고에 넣어놨다 이럴 경우에는 끄집어내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있다 어느 정도 열이 조금 찬 기운이 좀 가시고 그러고 나서 섭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도 있나요? 상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품들하고 같이 먹는 게 좋죠. 그럼 이제 마늘이라든지 브로콜리, 오늘 아까 했던 이제 고추라든지 뭐 강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콩 종류, 두부나 된장 이런 부분들하고도 좋겠고 지용성 성분들이 있는 거, 올리브유나 견과류 이런 걸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그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좋아지고 그 외에도 이제 녹차라든지 케일, 그래서 녹차 속에 있는 이지시즈나 케일 속에 있는 케르세친 이런 부분들이 상추 속에 있는 들어있는 성분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음식 치유 사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상이 바로 약상이다. 내 안의 의사들은 밥상에서 깨어난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장님은 스스로 어떻게 음식을 실천했을까? 네, 정말 본인도 이런 방법으로 회복을 경험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의 개인적인 이런 음식 치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다르지 않게 몸의 신호를 무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와 강의, 연구, 프로그램 진행으로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과로 속에서 늘 피곤했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먹을 땐 잘 먹자 이런 생각으로 기름진 음식, 야식, 고기, 정제 탄수화물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은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피로는 깊어졌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손발이 막 정말 얼음창같이 차가워지고 다리는 부종이 자꾸 생기고 또 장에는 과민성 대장, 또 만성 피로, 불면, 집중력 저하, 또 자율신경까지 무너지면서 막 부정맥, 잦은 불안과 어떤 초조, 항상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들. 그리고 통증도 좀 있었었는데 만성 요통을 또 이렇게 자꾸 담결림 같은 거. 또 이 잦은 감기로 정말 달고 살았죠, 거의. 그럼에도 저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라고 무시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염증 반응, 부정맥, 또 고지혈증까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심지어 피부에 건성 같은 이 자가면역 질환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요. 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는 그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저한테 경고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정말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한약, 양약, 영양제, 좋다는 음식들. 하지만 약은 증상만 늘려줬을 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병을 고치는 열쇠는 약이 아니라 밥상에 있다라는 것을. 음식을 공부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니시오법, 거슴요법, 콜린 캠벨 박사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다양한 어떤 식이요법을 연구하면서 환자들과 함께 이제 실천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을 먹을까보다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떻게 먹을까였습니다. 평생 실천할 수 있는 하루의 해독 루틴과 5.3 식사법을 만들게 됐던 거죠. 아침에는 기상시에 따뜻한 물 한 잔, 공복에는 사과 당근 주스로 해독을 시작. 점심과 저녁은 채소, 과일, 현미,
콩 위주의 어떤 자연식, 오삼식사법이죠. 그리고 음식 고르는 기준으로 가공이 적고 생명력이 살아있고 먹고 나서 몸이 편한 것, 편안한 것,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빵, 고기, 슈퍼푸드라 불리는 그런 영양식품들,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치유는 슈퍼푸드나 영양제가 아니라 생활 속 밥상을 바꾸는 데 있다라는 것을요. 밥상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식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짜는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쉽게 떠지고 만성피로가 가벼워졌어요. 차갑고 막 이 아랫배까지, 손발이 차갑고 아랫배까지 이 차가웠던 것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안정되고 약 없이도 안정되고 부정맥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민했던 잠은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밥상 앞에서 감사와 편안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 어떤 눈치를 보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음식은 약보다 강력하다. 이 해독 루틴은 몸속 독소를 비워냈고, 또 오삼식사법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도 환자분들과 똑같이 방황했습니다. 저 역시 몸의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밥상 위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밥상에는 어떤 음식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가짜 음식입니까? 아니면 진짜 음식입니까? 단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사과 당근 주스 한 잔, 채소 한 접시, 바라의 현미 한 숟가락, 이 작은 실천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밥상이 여러분 안의 의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음식을 챙겨 먹고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몸은 늘 피곤하고 잠도 막 못 자고 병원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이런 삶. 나이 들어서 뭐 당연한 거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넘기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큰 병으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서 삶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8세 여성분이었는데요. 가사와 막 직장 생활로 늘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해서 막 소파에 그냥 쓰러져 있고, 저녁은 뭐 라면이나 인스턴트, 또 때로는 막 치킨과 맥주가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병원에 오시면 늘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원장님, 저는 늘 피곤해요. 아침에도 눈이 잘 안 떠지고 퇴근하면 그냥 막 누워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매일 아픈 걸까요? 그렇게 그분은 겉으로 보기엔 큰 병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에 무너졌죠. 왜 하필 나일까? 나는 병원 검진도 꼬박꼬박 했는데.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부작용은 더 심했습니다. 입안은 막 헐고, 감기는 달고 살고, 또 머리카락은 막 빠지고, 몸과 마음도 막 지쳐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이 막 지옥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치유는 약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밥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상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수 한 잔과 아침에는 사과 당근 주스로 해독을 시작하셔야 된다. 점심은 다양한 잎채소와 뿌리채소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오삼식사법. 저녁은 가볍게 두부와 샐러드 같은 거,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자연의 음식을 3가지 기준으로 꼭 고르는 것을 습관화하셔라. 첫 번째는 가공이 적은 것을 음식으로 선택하셔라. 두 번째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을 음식으로 선택해라. 세 번째는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 음식으로 선택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은 원장님, 저는 빵이 없으면 뭐 살 수가 없어요. 커피는 제 삶의 낙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이야기만 하면요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직접 환자와 함께 밥상을 같이 차렸습니다. 현미를 씻고 불리고 밥상 위에는 형형색색의 잎채소와 뿌리채소, 고소한 어떤 두부 단백질들,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갈, 낫또 하나, 그리고 다양한 김치류의 밑반찬, 반숙한 계란 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양파를 식초 절임한 것들, 그리고 또 작년에 담아둔 명이나물, 뭐 여주를 초절임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풍성한 자연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의사를 불러내는 밥상입니다. 환자분은 감동을 받은 듯이 행복한 마음으로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밥상에 이런 음식들이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그분은 밥상을 바꾼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단 눈이 잘 떠지고 점심 먹고 졸리던 게 이제 사라지고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원장님 신기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웃음도 돌아왔어요.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항암 부작용도 줄어들고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가벼워졌고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되는 하루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 환자분은 주말마다 이제 텃밭에 나가가지고서 채소를 직접 키우고 또 그 채소로 맛있게 또 샐러드를 만들어서 가족과 나누면서 웃음을 되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그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분의 변화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고 해독 루틴과 5-3 식사법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몸속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독소가 빠지고 피가 맑아지고 또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흘러들어가면서 치유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는 진짜 음식이 더 많나요? 가짜 음식이 더 많나요? 단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의사가 밥상에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